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1차전에서 한국 대표팀은 싱가포르 대표팀을 상대로 5대0으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의 홈구장에서 열렸으며 한국은 11개 대회 연속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태국, 북한과 함께 속한 그룹에서 첫 경기를 가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 경기를 위해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 주전들을 차례로 기용했습니다. 한국은 시작부터 압도적으로 공을 잡고 밀어붙이는 전개를 만들어냈지만 5-4-1 블록을 깔아놓은 싱가포르 수비에 다소 애를 먹으며 골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반 44분에는 상대 진영 내 중앙 오른쪽에서 공을 잡은 이강인이 절묘한 패스를 문전에 떨어뜨렸고 조규성이 완벽한 타이밍에 반응해 왼발 다이렉트 슛으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1점 리드를 가진 채 후반에 임한 한국은 자랑하는 공격진이 제 힘을 발휘하여 골 러시를 보였습니다. 후반 49분에 황희찬이 골을 넣었고 손흥민은 후반 63분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황의조는 후반 68분에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고 이강인은 85분에 날카로운 왼발 중거리 슛으로 이날의 골쇼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다음 경기에서 21일에 중국과 대전합니다. 이번 승리는 팀에게 큰 자신감을 부여할 것이며 중국과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일본 반응 살펴보시죠. 이번 경기에 주력 선수를 다 데려다 쓴 것 같네. 싱가포르 상대로 주력 출전 선수를 쓴 거야. 손이는 그만 내보냈으면 좋겠어. 엄청 인기가 많아. 역시 세계 최고의 선수 70분을 목표로 황희찬만은 교체되었고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는 풀타임 출전. 적어도 3대0이 된 시점에서 대기자로 바꾸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30으로 끝났다면 또 일본과 비교하는 기사들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지만요. 다음은 중국전이니까 어떻게 하려나. 한국 대표팀은 10중 8구 다음에도 베스트 멤버로 선발하겠죠. 한국 선수들은 예전부터 잘 다치지 않으니까 이강인은 9월에 허벅지 부상으로 팀을 이탈했던 걸로 알아. 김민재도 최근 경기에서 심한 미스 패스도 하는 등 평가가 분분해서 피곤해서 그런가 하는 이야기도 나왔어. 클린스만은 결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겠지.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주력 선수들은 좀 더 일찍 바꿨어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싱가포르 상대였으니까 좀 더 많은 득점을 갖고 싶었겠지. 어딜 가든 주력으로 인정받으니까. 김민재의 수비도 탄탄하고 손과 강인의 골도 슈퍼골이었지. 축하해. 아시아팀 상대로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를 내보내는 건 치트키 같겠지. 전혀 필요 없는 기사. 한국이 북한과 같은 조에 속한 그룹이라니. 이런 기사를 쓰는 이 언론사 괜찮은 건지 일본도 한국도 최종 예선부터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선수층이 얕은데 다음 경기에서도 주력 멤버로 싸우려나. 북한과 같은 조라니 의미불명이네. 북한은 일본과 같은 조 아니었나. 대충 기사 올리는 언론사가 너무 많네. 평소에는 자기들이 상대를 다치게 하면서 자기가 다피면 피해자처럼 난리쳐. 한일전 하면 우리가 부상자 생길까봐 걱정하며 보고 있어요. 강인 대단하다. 북한은 일본과 같은 조입니다. 축구 기자는 삼류대학 졸업생뿐인가 보네요. 역사도 예선 그룹도 잘 모르는군요. 한국은 이번 예선에서 중국, 태국, 북한과 함께 속한 그룹이다. 첫 경기에서는 홈에서 싱가포르를 맞았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북한은 일본과 같은 조입니다. 항상 생각하지만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 대표 기사는 필요 없는데요. 너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상황에서 다리를 다친 손이를 그대로 계속 뛰게 한 이유를 잘 모르겠네. 백보 양보해서 애프터 태클 사고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대응은 어찌어찌 할 수 있었잖아요. 스퍼스에서 그랬다고 하면 기분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싱가포르 상대하면서 베스트 멤버로 도전하는 감독이 더 이상해. 다음 상대는 쿵푸니까 주전 선수를 못 낼 것 같아서 내보냈겠지. 외국인 감독은 아시아를 잘 모르니까. 노네아 교체된 싱가포르 7번 선수 말이야. 등번호가 순간 로 보였어. 차라리 3대0 정도 시점에서 손을 내보냈어야지.
아시아 예선이 제일 무섭네. 선수들은 서툴고 필사적이라 가장 무서워. 다치게 할 마음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잘 못하니까 저렇게. 미얀마도 그랬지. 이 기사는 어느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한국은 북한과도 맞붙는군요. 한국은 항상 같은 멤버네. 손강인, 희찬, 민재로 대충 정해지는 느낌인데 일본처럼 선수가 다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아시안컵에서 다치거나 피로가 누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싱가포르에도 엔도 같은 선수가 있었나? 1군 선수들 외에는 확 떨어지는 편이라 쉬게 할 여유도 없는 선수층인 것 같네. 일본처럼 주력 선수를 안 쓰면 되는 거잖아. 일일이 불평하지 마. 약소국 주제에 평소에 그런 거친 플레이 하니까. 저런 골은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많이 보는 편이라 아시아 수준의 골키퍼로는 무리겠지만 아무튼 아무리 홈 개최 경기였다곤 해도 싱가포르 상대로 베스트 멤버라니. 뭐 월드컵 예선이라곤 하지만 타국에는 타국의 생각이 있겠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못 보면 홈구장을 찾아간 손님들은 슬퍼할 테니까. 서브 멤버만으로 4만 명을 채울 수 있는 일본과는 다르겠지. 그리고 월드컵 예선 첫 경기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유럽파 선수를 합쳐 내보내고도 0대0이 되었던 우리 일본과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네요. 야후 댓글러들은 큰 실수를 하고 있네. 어떤 상대라고 하더라도 국가대표로 나온 거라면 한 명이라도 더 시합에 나가고 싶은데 맞아. 그러니 랭킹 200위 상대라고 하더라도 잉글랜드는 케인 벨링엄 같은 풀멤버가 출전하는 거야. 일본의 가치관으로 세계를 보며 이상하다고 하는 건 야후에서나 했으면 좋겠어. 감독이 선수를 뽑는 결정권이 있는 거지. 선수들은 나가고 싶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 처음부터 풀로 맞추면 소모되고 말아. 다치지 않게 하고 소속 클럽의 평가를 낮추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프로야. 일본 결과에 대한 비교는 왜 하는 거야? 2차 예선은 조도 다른데 그룹은 달라도 일본도 참가하고 있는 대회니까. 게다가 일본 뉴스 사이트니까 일본 대표 시합 결과를 같이 올려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잖아. 매번 불평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네.